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했고 또 4시 반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여의도가 굉장히 바쁜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김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된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아무개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 있다.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단순 전달한 사실은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다만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게 진짜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알지 못하고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조사를 통해 밝혀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언론이 계속 지적했던 오락가락 해명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도 연장이 됐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 고발장, 그러니까 4월 8일 날 전달된 내용이죠. 이 부분을 작성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언론에는 작성을 한 것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애는 언론에는 작성을 안 한 것 같은 취지로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는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승민 캠프에서 대변인에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한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다. 네. 이런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법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설명을 해준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그 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메모 형태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뭐 드러난 이제 물증으로 드러난 부분은 거의 완성된 형태의 고발장이 이제 물증으로 이미 사진으로 제시가 된 상태에서 설명이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당 관계자인데 그 부분도 수신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죠. 네. 유튜브를 보고 딱 이건 범죄 같다라고 생각해서 딱딱 메모했던 건 기억이 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 결론은 나는 아무 책임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접수된 바 없다고 했던 이 고발장,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이 당의 초안을 받아서 이제 썼던 국민의힘 자문 변호사가 작성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는데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이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아무개 변호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서 편집을 했고 법률적으로 고소장이 적합한지 여부와 다듬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보고 접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수를 했다. 그런데 이 초안이 김웅 의원 지금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초안과 어떻게 비슷한 것이고 내가 받은 게 그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알 수 없다. 뭐 초안을 그러면 누가 작성했느냐? 당에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른다. 그냥 당에서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자꾸 모르는군요.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들이 해명을 하는데 그 국민의힘 내부자들의 해명이 서로 좀 충돌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며칠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진실 게임이 과연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뭐 수사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오늘 오전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긴급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고발된 당사자시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제가 사전에 만나서 녹음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4시 30분에 고발 사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였는데요. 대표님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말씀 중에 똥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었어요. 전 그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오만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굉장히 이 사람이 불안하구나. 불안하다. 여러 차례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그 불안함의 징표거든요. 근데 쉴 새 없이 고개를 돌려가면서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명해야 될 거는 본인이 뉴스버스에 보도가 있고 나서 발표한 첫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발을 내가 사주했다는 것이냐. 나는 회사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다라는 썩은 유머까지 하면서 하셨는데 그 얘기부터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근데 그 얘기는 가급적 언급을 삼가하면서 계속 한갓 인터넷 매체라는 정도로 그
그 언론사를 비하하는 발언, 그다음에 뉴스버스에 대해서. 네. 네, 그다음에 어제죠 KBS가 성남시장을 부르면서 압박을 했던 그 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굉장히 아팠나 보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재소자 말을 듣고 뭐 기사를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자 수법이고 예. 이것이 이제 내용에 자신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이죠. 오전에 했던 김웅 의원 기자회견이나 이분 기자회견이나 예. 결국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또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는 괴문서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인데 네네네. 이런 해명은 역시.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메신저를 물고 늘어지는 수법이죠. 뭐 작성자와 출처가 밝혀져야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작성자와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작성자가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분명히 기재가 돼 있고 예. 그것이 텔레그램의 로직상 메커니즘상 그렇게 알고리즘상 뜬다는 말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출처는 확인된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마치 아무런 작성자도 없고 출처도 이상한 괴문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문서의 내용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던데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현안질이든 뭐든 불러지면 얼마든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국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자, 지난번에 법사위가 열리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 작전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법사위로 나오게 되면 뭐 할 방식은 또 지난번하고 비슷하겠죠. 그쪽 당에 법사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윤한홍 간사, 권성동 의원, 장재원 의원, 그 다음에 누구니까 유상범 의원, 전부 다 지금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또 저는 피해 당사자니까 또 질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본인은 앉아가지고 그거를 감상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마치 본인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국회가 난장판이라서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는 그림을 상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진심이면 그런 식의 꼼수를 생각하지 말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자신이 있으면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상세히 알고 있는 나하고 맞짱 토론을 하자. 공개적으로 나와라. 뒤로 숨지 마라. 예. 지금 부하들 뒤에 숨어서 공소장이나 날리더니 지금은 대변인 내세워가지고 무슨 정치공장 얘기만 반복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나와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겁한 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명색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1대1 토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표님 입장이시군요. 네. 예. 자, 김웅 의원 그 오전 기자회견도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웅 의원 해명의 핵심은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게 요지입니다. 네.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고발장을 직접 쓴 건 아니다라는 말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분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분이 그러니까 계속 그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 말이 바뀌거든요. 내가 작성했다라고 하다가 예. 뭐 또 송 검사한테 법률적인 견해를 물었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아니다 손으로 그냥 메모만 했을 뿐이라고 하다가 그렇죠. 내가 쓴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고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한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건을 전달된 것을 내용을 모르는 채로 전달했다라고 해야지만 그나마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비슷한 현상을 지금 내가 그걸 문장을 다듬어서 제출했다고 하는 변호사분도 말이 바뀌었죠. 내가 다듬은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분도 그거를 당해서 받아가지고 내용을 알고 전달하면 역시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법률가로서 지금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법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우리 대표님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초안을 받아 편집을 했지만 그 고발장은 이제 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문제의 4월 고발장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네. 막힌 것도 그 변호사도 역시 이 사주 의혹에 엮이기 싫어서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성 여부 입증하는 걸 텐데 이게 어떻게 네.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윤석열, 손준성 간의 대화가 나오거나 문자 메시지가 나오거나 하면 제일 확실하겠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주변 정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확실한 개연성으로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개연성. 그럼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맨 처음에 고발장을 쓰라고 시킨 사람이 있을 거고요. 예. 그 고발장을 써서 야당에다가 갖다 주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갖다 준 사람이 있고 전달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당에서 그걸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갖고 있다가 고발한 사람이 있고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있고 수사한 사건을 기소한 사람이 있고 기소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제보자 휴대전화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PC를 조사해 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제보자 휴대전화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럼 빠른 네. 진상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보자 휴대전화에서 그 내용들을 뭐 포렌식하고 확인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예. 근데 아마도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휴대전화에는 그것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포워딩된 내용이 있을 뿐이지 예. 손준성과 김웅 간의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을 노리는 것 같고요. 손준성 검사가 쓰던 PC로 본인의 PC로 하지 않고 아마 개인용 컴퓨터를 썼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허점을 노리고 한 발언 일종의 기술적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이런 말씀도 하세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이미 컴퓨터를 대청소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지금 김웅 의원 얘기하는 것도 보세요.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저희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지금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어두운 행동을 했고 그거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그리고 검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서 괴롭혔으면 본인들이 당사자가 됐을 때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인지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 대한민국 검찰의 특히 정치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낱낱이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예. 자, 최 대표와의 인터뷰까지 들으셨는데 두 분은 오늘 오전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또 최 대표의 인터뷰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최 대표가 상상의 나라를 열심히 좀 펴신 것 같고요. 무리하게. 그것보다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그 기소 자체가 절차상에 좀 하자가 생겨가지고 그 판사가 다시 한번 밝히라고 중단한 상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덕적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좀 보여가지고 지적해 둡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 저는 이 공익 제보에 대한 이 윤석열 총장의 인식이 정말 너무 이상한데 지금 예. 인터넷 매체에다 제보를 했고 과거에 뭐 이상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공익 제보자를 깎아내리더니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주는 기관이냐라고 막 묻더니 이제는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적어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우리가 기억나는 공익 제보자면 한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에게 이 수사 파일 전체를 갖다 통째로 넘겨주고 공익 신고자를 그 뒤에 등록을 했어요. 현직 검사가. 예. 이 경우에 다 공직 신고자로 인정받아서 이 보호를 받았는데 그렇게 했던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본인 건에 대해서 공익 제보한 건은 이렇게 뭐 인터넷 매체랑 연결돼 있고 과거가 수상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공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의견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테라님은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시원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면 알렉스님은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호영 대표에게 넘겼던 그 자료라는 것은 그 김학의 사건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막은 거 아니냐라고 말했던 수사 자료를 현직 검사가 통째로 넘긴 것도 공익 제보로 인정을 받았는데 예. 인터넷 매체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이런 발언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수위를 넘어갔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경혜 변호사가 좀 써서 올렸던데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는 법률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그냥 바로 그걸 인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또 다른 한편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저쪽에서는 이게 공작이다, 조작이다라고 하니까 그쪽 의혹으로 번지는 것은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필요가 있었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제보자가 사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라면 어떤 무슨 검찰과 같은 기관, 직장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제보를 했으면 정치인들이 좋겠습니다. 검찰한테 가장 불이익을 당한 사람인데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데요. 저희 오늘 할 게 많아서요. 그럴게요. 예, 자, 다음 뉴스 역시 또 검찰 관련 뉴스인데 네. 검찰이 한 피의자를 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리 사실을 털어놔라 하면서 별건 수사, 과잉 수사를 한 의혹이 있네요. 네, KBS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성남에서 사업을 하던 한 사업가가 2017년 12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되고 나서 직후부터 그 뭐 축구 좋아하고 SNS 많이 하시는 그분과 관계가 깊은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다 얘기해라.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 이름을 꺼내진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를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가 오고 갈 정도로 예. 강한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았던 뭐 이제 무리한 기소랑 모니터링 수사를 했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온 건데요. 뭐 KBS가 삼천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었던 무리한 기소는 뭐냐면 과거 2차례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다시 기소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머니, 뭐 부인 이제 급여, 뭐 사생활 관련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협박을 하고 이제 기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뭐 KBS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법률자문단을 별도로 꾸려서 이제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들도 보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매우 이례적인 기소이면서 전형적인 먼지털이 수사다. 이게 이제 법률 자문단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다라는 게 이제 KBS 보도의 요지입니다. 예, 뭐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취재를 했던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취재 기자가 밝히기도 했는데,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캠프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KBS 보도로 불거진 이 표적 수사 의혹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과거부터 이제 반복됐었던 검찰의 그 탈법적 수사 관행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서 다시 작동된 그런 사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이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은수미 현 성남시장,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도 있었는데 왜 이제 콕 집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는가? 이 진술을 강요했을까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진 못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적 수사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당시 이제 지휘란이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이제 이 표적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도 쟁점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체계 방식을 놓고 본다면 정치인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018년이면은 사실은 그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당시 그때는 네. 정권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왜 이재명 그 도지사를 표적 수사해야 했을까요? 그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나 상황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박범월 장관이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제일 문제라고 봤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데자뷰 같다라고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의원님?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이제 재소자를 수사에 활용하는 관행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재소자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본인의 혐의와 상관없이 소환한 뒤에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예. 또는 그것조차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소자의 어떤 가족들 뭐 이런 문제까지 거론하겠다라고 약간 협박성 수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예. 이번 사안도 역시 비슷한 행태가 반복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에서도 지금 그 당시 증인으로 나왔거나 또는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었던 재소자들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캠프 차원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실 그런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아직 뭐 보도가 어제 나온 상황이라서요. 저희들이 명확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KBS에서 후속 보도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본 뒤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침 이제 표적 수사 의혹이 보도된 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 FC 구단주로 있을 때 이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수사에 네.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캠프에서는 따로 추가적인 입장이 없으신 건가요? 오늘 뭐 입장이 좀 나갔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상대 당의 고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닌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스포츠 문화가 좀 융성하려면 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수적이겠지만 민간 기업들의 여러 가지 도움도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정치적 활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민간 기업들의 도움이나 참여가 위축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담아서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다른 건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그 고발 사주 의혹. 오늘 김웅 의원의 인터뷰도 있었고 4시 반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은 뭐라고 평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고발장을 직접 쓰진 않았고 그렇지만 기억은 안 나고 뭐 이런 식이라서 뭐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다. 그 고발장들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이다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그런 입장 표명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어떤 특별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거나 뭔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만한 어떤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인터넷 매체를 좀 비하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좀 부적절한 입장 발표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국회에 출석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 관련해서 소환할 의사도 있으십니까? 우선은 지금 법무부 대검 차원이죠. 대검 차원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제보자가 휴대폰도 제출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자, 또다시 검찰의 별건 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사실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좀 이제 숫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항상 재소자가 먼저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 채널A 사건 때도 그랬고 한명숙 사건 때도 그랬고 근데 채널A 사건은 명백한 공작으로 드러났죠. 한동안은 그게 정말 사실로 여겨졌지만 그 명백한 공작으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한명숙 사건 때도 그 증인 중에 하나는 도중에 철회해버리고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재소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공격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윤석열 검찰이란 말이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보도대로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특수부의 수사 행태라는 것들은 뭐 잣다가 공인하는 방식이었고 강력부죠. 그렇죠. 예. 강력부. 예. 그다음에 당시에는 뭐였냐면 이게 사실 SBS에서 그 방송이 됐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파타야 살인 사건과 그다음에 그 연루된 그다음 그 성남 국제 마피아 사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은수미 지금 현 시장이 연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스모킹건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검찰에서는 뭐 무리한 수사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김 소장님 짧게 말씀하시죠. 예, 그 깡패들하고 연루돼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채널A 사건은 공작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한동훈 핸드폰을 감춰서 아직 못 찾은 것이고 한명숙 같은 경우는 2명의 증인은 끝까지 자기들이 그 80회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성남건도 마찬가지고 재소자가 자꾸 등장하는 건 아니 왜 검사들은 자꾸 재소자를 불러다 철렁탕 사주고 스시 사주고 자꾸 뭘 물어봅니까? 그냥 재판을 좀 재판답게 하면 되는데 왜
왜 범죄자들을 자꾸 데리고 대화를 하냐고요. 수사만 좀 하세요, 제발 좀. 근데 그 재소자들이 검찰.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그러니까 왜 불러다가 수시를 먹여갖고 거짓말을 시키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컨대 지모 씨라는 사람들은 명백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인으로서의 이 사람들이 사기 전과범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증인으로서의 증거 그 사람 능력들을 불러다가 의심해야 된다는 그 사람을 거죠. 불러다 금융 알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수시를 사준 사람이 검찰이에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